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무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4살 때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피난을 가시는데 시체가 즐비한 그 사이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땀이라고 사람들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땀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라고. 임명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DP보다 더한 부조리성 망언을 김은경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에어컨 쐬면서 DP 보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과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을 빚은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한노인회를 찾았는데 방금 잠깐 만나봤던 것처럼 이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영상 그대로예요. 보신 것처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회장이 사진이라도 뺨 한 대 때리겠다고 턱턱 소리가 났는데, 저 동작, 행동은 그만큼 노인들의 분노가 컸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호일 회장은 마산 하포 출신의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대한노인회장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있기까지 바로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다 서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름에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르신들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말 많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대한노인회 항의 전화가 꽤 많이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지금 김호일 회장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에 이 때리는 형태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건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상징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처음에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접하고 이것도 사고 쳤구나, 큰일 났다. 예.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어떻게 4일간이 걸렸죠? 이걸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혁신위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과할 이유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이원영 의원의 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100% 이해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데, 왜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을까?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면 이렇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진심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라는 게 어떤 시점과 진정성, 그다음에 내용 등등을 따집니다. 근데 정말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짧은 사과문을 하고 이제 대한노인회에 찾아갔는데, 예. 정말 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정말 이분이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당에서 억지로 뭔가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빨리 사과해라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과한 건 아닌 것인지, 정말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진으로 내려치는 대한노인회장의 모습도 있고, 저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오른쪽에 앉은 황희 의원도 참으로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 면전에서 어떤
취재진 앞에서 대한노인대장이 저런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해찬 최고위원님 떠밀려서 사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때 제 시점에 좀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를 했으면 뭐 저런 대한노인의 분노도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이나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발언 수위나 강도로 따지면 더욱더 경악스러운 양이원영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이 김은경 위원장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옹호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서고 의원들도 큰일이 났다 싶으니까 뒤늦게 뜨거 하면서 마지못해 나온 사과를 대한노인회 측에서 우리나라 노인 세대를 대표해서 어떻게 흔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만나 준 것만 해도 저는 김호일 회장과 대한노인회가 김은경 위원장과 민주당에게 많은 아량을 베푼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노인 폄하 발언의 원조는 정동영 전 의원이거든요. 노인분들 투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나흘 있다 사과하고 열린우리당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를 하길 합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오길 합니까? 결국 떠밀려서 사과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노인회나 노인분들이 이번에 사과 방문은 받아주셨지만 민주당에서 윤리위도 열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진정성 있는 사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혹은 뭐 지도부에 떠밀려서 사과한 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걸 두둔했던 양이원영 의원이 하루 전날인 어제 저렇게 노인회장 찾아갔다가 또 한 번 뭐 여러 꾸중까지 들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인 면전 앞에서 사진으로 뺨을 맞은 김은경 위원장인데 대한노인회를 나와서는 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청년들한테 투표장에 나와서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런 걸 설명할 때 예시로 들었는데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 네,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말을 삼가하겠다는 혁신위원장 할 말은 또 해야 될 텐데 말을 삼가하겠다는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논란이 커진 다음에 일련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명과 해명들을 저희가 쭉 모았어요. 한 화면으로.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적절한 사과 타이밍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계속 놓치는 데다가 실제로 그제는 본인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면서 뭐 기자들과의 좀 접촉도 좀 피한 모습도 있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아까 정동영 전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언행들이 많이 반복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런 악의는 없었다는 취지는 저는 믿어주고는 싶지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메인스트림이 사실은 민주화 세력 아닙니까? 이 민주화 세대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오고 우리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은 민주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격을 높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념이 좀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은 왜 그러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질 않고 좀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무식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적인 태도,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는 있는지 일자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드시고 사시는지, 폭염은 어떻게 피하시는지,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여명을,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이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이 정쟁입니다. 이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기를 꼭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조승현 부위원장의 큰 민주당 당 자체 고질적인 문제는 알겠는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체가 어쨌든 제1야당 공당의 혁신기구의 수장인데 추진 피하고 뭔가 일정 이유로 계속해서 본인의 사과 타임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어떤 정무적인 훈련이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공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떻게 기자들한테 비판을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사과의 타이밍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고쳐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분도 학자로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지 혁신위에도 힘이 실리고 혁신위가 하는 그런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성을 하고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사과의 뜻을 전하러 대한노인회를 찾았다가 대한노인회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노인 같습니까? 그 몇 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 58세입니다. 내 나이 70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자식이 그렇게 한 것도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노인 같아요? 우리 생각 멀쩡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말이요. 오늘 이 기회로 노인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대한노인회 부회장도 단단히 뿔이 나서 작심 발언을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퇴해라. 그래야 민주당 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 있지 않겠나는 취지도 좀 얘기했어요. 글쎄 노인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뭐 지금 분노하시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굳이 민주당 걱정까지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고요. 더구나 위원장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뭐 걱정하시는 대로 민주당 도움이 안 된다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그 과정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만 지금 비춰지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미래 여명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왜 우리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투표하냐.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되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인식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거 그 아이에게 맞장구 쳤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식이 그게 되게 맞는 말이고 되게 합리적인 말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법학 교수예요. 예. 법학 교수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냥 재밌는 생각이구나.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는 건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동안도 왜 사과가 늦어졌냐? 자신의 인식이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근데 이분이 법학 교수가 잘 아실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보통선거, 평등선거가 일반화돼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일반화했던 게 아닙니다. 그 투표권이 생긴 처음의 역사일 때는 재산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재산과. 예, 재산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투표를 똑같이 하지만 그분에게 더 투표권을 많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법학교에서 하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건데 예.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인식을.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학교수로서는 좀 맞지 않는 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과거 법학 교수로서 뭐 그런 얘기. 상당히 좀 쓴소리 하셨어요. 뭐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그 질문 비슷한 질문 하나 더 할 텐데 잠시만요, 노돌 교수님. 이현정 의원님. 네. 사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다. 대한노인에 방문하고 나온 뒤에 내려놓을 생각 있냐? 그건 다른 문제다.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혁신위원장을 띄웠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그 자리만 이게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의 능력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재 발굴 능력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YS가 이 정계에 입문시킨 분을 보면 노무현, 이명박, 손학규, 그다음에 등등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정계에 입문시켰거든요. 예. 그분들이 사실상의 어떤 이후 정치를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대경 위원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분 9시간 만에 낙마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천안함 자폭이라는 이야기를 썼고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돼서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어요. 자, 그 뒤에 장고 끝에 뽑은 사람이 바로 김은경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이 평균적인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분 같아요. 본인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감원 부원장을 지난 3월까지 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치욕스러웠으면 왜 끝까지 임기를 지켰죠? 그러니까 본인이 치욕스러웠으면 나갔으면 됐을 건데 본인이 끝까지 있으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치욕스러웠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인물들을 뽑았다는 걸 보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물과는 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태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페이스북 잘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빨리빨리 페이스북 올리시면서 이번에는 전혀 올리지도 않고 또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중대한 사태 때 본인이 직접 형성한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당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죠? 그런 문제를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저는 선고안에 대해서 인물 선고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 사퇴는 없다 이렇게 오늘 잘라 말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했었던 양이원영 의원도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았었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그런 발언을 예민한 선거를 앞두고 해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오해설 발언을 하니까 누가 썼든 간에 시비를 거는 거지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미친놈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달리 어제 양이원영 의원은 가서 좀 대한노인회장과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예전 국제시장 부모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발언 강도로 따지면 김은경 위원장보다 양이원영 의원이 더합니다. 지금 투표하는 분들 미래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맥락의 발언은 지금 노인 세대분들이 투표하고 돌아가실 거니까 투표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대체 무슨 뜻이죠? 역대 많은 노인 폄하 발언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 노인분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나 정동영 전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막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안 계실 것이다? 노인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목숨과 수명을 가지고 막말한 거는 양이원영 의원이 거의 최초거든요. 전 이건 매우 강도 높은 막말이라서 당장 민주당 윤리위가 소집되어서 제명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납작 엎드려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가서
모르겠습니다. 저 웃는 얼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웃는 얼굴로 반성의 기색 별로 없이 대한노인회가 오해했다. 나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이고 제대로 된 반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덕분에 막말에 대한 기준이 너무 관대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정도 막말 예전 같으면 정동영 전 의원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사퇴했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직은커녕 윤리위 열린다는 소식 없습니다. 그 흔한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도 민주당에서는 한다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이나 김은경 위원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윤리적 자경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본인들 당사보다 저 대한노인회를 더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